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은 아마 듣도 보도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피 섞인 식구인데 설마 부모 등골을 빼먹겠어 했지요. 그런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75살 김말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이다. 서울 평창동 아시죠? 부자들만 산다는 그 동네. 거기 50억이 넘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 남들이 볼 땐 아이고 저 할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팔자도 좋네 하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요 썩다 못해 아주 시커먼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구석에 사는 며느리, 아들, 손녀라는 것들이 할머니를 아주 글자 하나 모르는 바보 천치 취급을 하면서 빨대 꽂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혈압약 드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턱턱 막히다가도 마지막엔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국. 우리 어머님은 문맹이 아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바람이 찹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 오후였어요. 평창동 그 넓은 2층 양옥집 거실에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어머님,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귓구멍이 막히셨어요?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들리시죠? 저 앙칼지고 독살스러운 목소리. 바로 큰며느리 최미영입니다. 온몸을 샤넬이니 에르메스니 명품으로 칭칭 감고 다니지만 사실 그 속은 빚더미에 앉은 허영덩어리죠. 시어머니를 대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어디 윗사람한테 하는 말투입니까? 김말순 할머니는 텃밭에서 쪽파를 다듬다가 허둥지둥 들어오셨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는데 허리는 반쯤 굽었고 무릎은 시려서 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여자는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아가, 왜 그리 성화냐. 내가 밭일하다가 늦어서. 흙냄새. 어머님, 제발 그 흙 좀 털고 들어오세요. 이 카펫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이태리 수입산이라고요. 진짜 격 떨어져서 원.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벌레 보듯 시어머니를 훑어봅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탁 하고 내던집니다. 빨리 이리 와서 여기 도장이나 찍으세요. 바빠 죽겠는데 노인네가 진짜 굼뜨기는. 할머니가 돋보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니까 며느리가 짜증을 확 냅니다. 돋보기는 뭐하러 찾아요. 어차피 까막눈이라 글씨도 못 읽으면서.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거기다가 인감 도장만 꾹 누르시라고요. 할머니가 주눅든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가, 이게 도대체 뭐라 적힌 종이냐? 글씨가 꼬부랑거려서 당최 모르겠다. 지난번에 네가 말한 나라에서 노인네들 살 준다는 그 신청서냐? 며느리 눈동자가 뱀눈처럼 번들거립니다. 그렇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들으세요? 어머님은 어차피 무식해서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나라에서 쌀도 주고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 준다니까요. 저 같은 똑똑한 며느리 둔 걸 복으로 하셔야지 어디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며느리가 내민 서류가 진짜 쌀 주는 신청서였을까요? 천만에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50억짜리 평창동 집을 담보로 몰래 10억을 대출받겠다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세상에, 쌀 준다고 거짓말을 쳐서 시어머니 집을 잡히다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제 부모한테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말순 할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주머니를 꺼내십니다. 그래,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하겠지. 내가 뭘 알겠냐. 내 도장이 여기 있다. 할머니가 도장을 꺼내자 며느리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아이고 좋아라.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오늘 이 도장만 찍으면 내 카드값 5억 한 방에 해결이다. 남은 돈으로는 밍크코트나 하나 해 입어야지. 할머니는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도장에 인주를 묻히십니다. 꾹. 선명한 붉은 자국이 종이에 찍힙니다. 그건 인주 자국이 아니라 할머니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도장이 찍히자마자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아유, 이제야 말이 통하네. 저 나갔다 올 테니까 저녁은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세요. 아참, 보일러 틀지 마시고요. 기름값 아까우니까 내복 입고 계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쌩하니 나가버리고 텅 빈 거실에 찬바람만 횡하니 돕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쿵 하고 들리자마자 굽어있던 할머니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집니다. 그리고 그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맷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변합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아주 꼼꼼하게 닦으십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최미영,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시가 50억짜리 내 집을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으려 함. 죄목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그리고 존속에 대한 기망. 이걸로 벌써 12번째야. 소름이 쫙 돋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까막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그 도장? 그건 인감도장이 아니라 어제 문방구에서 3,000원 주고 판 막도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 여우짓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할머니는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솜이불 사이에 숨겨둔 낡은 비밀 금고를 엽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대학 졸업 앨범, 그리고 30년치가 넘는 두꺼운 대학 노트 수십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아주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듭니다. 사각, 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펜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웁니다. 그 글씨체, 얼마나 명필인지 모릅니다. 우아하고 힘이 넘치는 필체로 할머니는 오늘의 일을 기록합니다. 1974년 이화여대 영문과 수석 졸업 김말순. 내 인생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보처럼 살았다. 남편 기 세워주려고,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 망한다는 시어머니의 그 모진 구박 때문에 나는 내 학력을 숨기고, 내 지식을 숨기고, 평생을 글 모르는 척, 셈 모르는 척 살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70년대 2대 영문과면 그 시절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영어면 영어, 문학이면 문학, 못하는 게 없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 50년을 바보 연기를 하셨다니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계산도 못하는 척, 은행 가서 글씨 못 읽는 척 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그 한 맺힌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며느리가 이제는 늙은 어미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꼴이어니. 할머니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펜 쪽이 종이를 뚫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내 인내는 오늘로 끝났다. 자, 시련은 며느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파자는 더 지독한 놈입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박상훈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들어오는데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이태리 양복을 입었지만 눈밑은 퀭하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놈 벤처 사업가라고 명함 파고 다니지만 실상은 여기저기 돈 빌려 쓰고 다니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엄마 손을 덥석 잡습니다. 손이 축축한 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상훈아, 아침부터 술 냄새가.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 하나 물어왔잖아. 이번엔 진짜야. 코인 알지? 거기에 투자만 하면 10배, 아니 100배로 뛴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명의로 된 그 서초동 상가 있지? 그거 명의만 잠깐 나한테 넘겨줘.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딱 1년만 쓰고 돌려줄게. 응? 엄마, 나 못 믿어? 나 엄마 아들이잖아. 서초동 상가라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물입니까?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먼저 간 영감님이 임종 직전에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유언으로 남긴 건물입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저 상가 월세 받아서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면서 살아. 그렇게 피눈물로 지켜준 할머니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월세만 3천만 원이 나오는 그 알짜배기 건물을 아들놈이 홀라당 꿀꺽하겠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훈아, 그 상가는 네 아버지가 나 죽기 전엔 절대 팔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거 넘기면 애미는 뭐 먹고 사냐. 너희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자 아들놈 표정이 싹 바뀝니다. 효자 코스프레는 집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이씨, 진짜 답답해 죽겠네. 엄마, 내가 매달 생활비 500씩 꽂아준다니까. 엄마가 뭘 알아. 어차피 글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잖아. 지난번에 세입자랑 계약할 때도 영 하나 빼먹어서 손해볼 뻔한 거 내가 막아줬잖아. 엄마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 늙으면 죽어야지. 왜 자꾸 자식 앞길을 막아? 세상에, 저게 자식입니까? 강도지. 늙으면 죽으라니요. 그 말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후벼 파는 걸 저놈은 모를까요? 아들은 엄마가 품에 안고 있던 도장 가방을 억지로 뺏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할머니가 안 뺏기려고 버둥거리자 아들이 확 밀쳐버립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쿵 하고 나뒹굽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아들은 엄마가 넘어지든 말든 도장 가방을 낚아채서 서류에 도장을 쾅쾅 찍어댑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요. 됐다! 됐어! 이제 이 건물은 내 거야! 고마워,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벤치 뽑아줄게! 알았지? 아들놈이 서류를 품에 안고 춤이라도 출 기세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아들의 등짝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로만 보는 현실. 전물려 키우고 기저귀 갈아 키운 그 예쁜 아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할머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뿐이 아닙니다. 눈물을 쓱 닦으시더니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간 현관문을 노려보며 아주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박상훈, 존속 재산 갈취 및 폭행, 그리고 협박. 네가 가져간 그 서류, 이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 해뒀다. 그리고 유언장도 이미 수정했다. 넌 이제 끝이야. 네가 준 건 100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들놈은 지금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룸살롱 가서 샴페인이나 터트리고 있겠죠? 곧 닥쳐올 태풍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빌런, 손녀가 남았습니다. 이 집안은 위아래가 다 썩었습니다. 명절, 설날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참 가관입니다. 며느리는 아우 손목이야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잡지나 보고 있고 아들은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75 노인네 혼자 좁은 부엌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물 한 잔 떠다 주는 놈이 없습니다. 그때 손녀 박지민이가 거실 한가운데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켠 겁니다. 20살 먹은 대학생이라는 애가 하는 짓이 아주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늘 우리 집 제사인데 분위기 완전 리얼하지? 저기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는 할머니 보여? 우리 할머니 완전 리얼 문맹이잖아. 한글을 아예 몰라? 일자무식이야, 일자무식.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심심해서 할머니 이거 강아지 밥이야, 몸에 좋은 거야 하면서 게사료 줬거든? 근데 좋다고 드심. 진짜 웃기지 않냐? 미각도 같나 봐.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게사료를 줬답니다, 할머니한테.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는 헐, 대박! 요즘도 문맹이 있어? 고려장각이다. 할매 표정 봐. 이런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손녀는 신이 나서 더 떠듭니다. 야, 니들 반응 쩐다. 좋아요 좀 눌러봐. 내가 실험 하나 해볼까? 할머니한테 영어로 욕하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Hey, grandma, you are stupid old witch. 야, 이 멍청한 늙은 마녀야. 거실에 손녀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꺄하하하. 봐봐, 못 알아듣고 웃는 거 진짜 멍청해. 며느리도 옆에서 과일 깎아 먹으며 아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유머가 있니? 하고 낄낄대고 아들도 우리 딸 영어 발음 죽이네 하며 모른 척 웃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할머니가 불을 끕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뚜벅, 뚜벅. 발걸음 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할머니는 식탁 한가운데에 접시를 쾅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접시가 깨질 뻔했습니다.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딸꾹질을 합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접시 깨지겠네. 노인네가 성질은. 빨리 밥이나 주세요. 배고파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치마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식탁 상석, 항상 아들이 앉던 그 자리에 털썩 앉으십니다.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시는데 그 눈빛이 그동안 알던 그 순둥이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아주 낮게 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다들 밥숟가락 들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라. 오늘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 될 테니까. 가족들이 웅성거립니다. 엄마, 노막 났어? 할머니 왜 저래? 할머니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며느리 얼굴에 팍 던집니다.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날립니다. 최미영, 너 지난달에 내 병원비라고 받아간 500만 원, 그거 병원에 안 내고 네 명품백 샀지? 여기 영수증 있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 1,450만 원. 내 돈 500에 네 카드빚 얹어서 샀더구나.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강남 백화점 2층.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래집니다. 어머님, 아니 그 글씨를 샤넬을 어떻게 읽으세요? Shut up. 할머니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오자 며느리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립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이번엔 아들에게 꽂힙니다. 아들은 밥 먹으려다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박상훈, 너 서초동 상가담보로 사채 20억 빌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내 도장 훔쳐서 위조한 위임장, 내가 김 변호사한테 공증받아서 이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넘겼다.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 액수가 커서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넌 내일 아침이면 사문서 위조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될 거다. 감옥 가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엄마? 엄마가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 엄마 글도 못 읽잖아. 이게 무슨... 아들은 덜덜 떨며 오줌이라도 지를 기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를 바라봅니다. 손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박지민, 너 방금 방송에서 뭐라고 했니? You are stupid old witch?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녀 앞으로 다가가 또렷하고 아주 고상한 영국 여왕 같은 발음으로 영어를 쏟아냅니다. Listen carefully, you ignorant child. True ignorance is not the inability to read, but the inability to respect your elders. 순간 정적. 개미 기어바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액정이 박살이 납니다. 할머니 영어 대박! 가족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아주 오래된 하지만 보물처럼 간직해온 낡은 졸업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펼칩니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학사 김말순. 금박이 박힌 졸업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내가 니들 기 안 죽이려고, 가장의 평화를 지키려고 50년을 바보처럼 살았어. 글 모르는 척, 셈 모르는 척, 귀 먹은 척. 그랬더니 니들이 날 진짜 바보 천치로 알고 내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할머니의 호통에 유리창이 흩날릴 정도입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며느리와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깁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제발요.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만 그런 거야. 엄마,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핏줄이잖아. 그들은 할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핏줄? 그래,
그놈의 핏줄 때문에 내가 50년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 그 핏줄 내가 끊어주나. 용서? 그래, 용서해 줄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다. 금융치료만큼 확실한 용서가 어디 있겠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재산 목록을 쫙 펼칩니다. 내 재산 목록 똑똑히 들어라. 평창동 이 집 50억, 서초동 상가 80억, 그리고 너희가 꿈에도 몰랐던 강남대지 300평. 다 합치면 얼추 300억은 되겠거나. 300억이라는 말에 우는 척하던 가족들의 눈이 탐욕으로 다시 뒤집힙니다. 300억이요? 그래, 300억. 이 모든 재산 오늘부로 전액,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 이미 재단 설립 절차 다 끝냈다. 변호사가 유언장 공증까지 마쳤어.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나올 거다. 김말순 할머니 전 재산 300억 기부. 안 돼, 엄마. 300억이 내 돈. 으아.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들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고 며느리는 내 돈, 내 돈 하다가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갑니다. 손녀는 할머니 미쳤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으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가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쳐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서 사기치고 훔쳐가고 몰래 빼돌린 돈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토해내면 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랑 형사고소는 취하해주마.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십니다. 최미영 너는 횡령한 생활비랑 명품값 합쳐서 원금만 3억 7천, 이자는 뺐다. 박상온, 너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20억. 지민이, 너는 내 지갑에서 훔쳐서 긁은 5천만 원. 다음 주까지 내 통장에 입금해야. 만약 입금 안 되면 니들 셋 다 사이좋게 손잡고 감옥 가서 콩밥 먹을 줄 알아라. 알겠냐? 할머니의 호통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철커덕 잠급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 아들의 쌍욕, 손녀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속이 다 시원하시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부모 가슴에 못 박더니 지들 가슴에는 아주 대들보가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TV 뉴스 화면이 바뀝니다.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전합니다. 네, 평생 모은 자산 300억 원을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한 김말순 할머니의 사연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할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을 위해 말순 한글학교를 세우셨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화면 속에 비친 우리 김말순 할머니. 그 쭈글쭈글하던 주름은 어디 가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허리도 꼿꼿해지셨고요. 아주 세련된 정장을 입고 칠판 앞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20대 청춘 저리 가라입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할머니 30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셨는데 가족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호탕한지 듣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정 천만에요. 자식 새끼가 괴물이 되어가는데 거기다 돈 더 쥐어주면서 더 큰 괴물로 키우는 게 진짜 매정한 부모지.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이제야 돈 무서운 줄 알게 됐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큰 가르침 준 겁니다. 돈? 그거 내가 다 벌어서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10원 한 장도 그 도둑놈들한텐 안 줘. 그게 걔들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야. 옳소!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할머니 만세! 참,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궁금해서 잠이 안 오시죠? 아들은 결국 20억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감옥에 갔고요. 징역 3년 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그 빚 갚느라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습진이 걸려서 손이 다 터졌답니다. 맨날 시어머니 손 더럽다고 구박하더니 천벌 받은 거죠. 손녀는 학교에서 폐륜녀로 소문이 쫙 퍼져서 휴학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꾹 참고 계신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말순 할머니가 빨간 스포츠카 조수석에 앉아 운전은 기사가 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며 질주하면서 남기신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